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직무교육과정 개발 도출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제 블로그에 오늘 글을 올려놨는데요. 직무교육과정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일을 시키는 상사나 경력이 원하는 직무교육과정하고 우리 HRD 실무자 입장에서 직무교육과정 개발하는 이 관점에 혹시 좀 차이가 있다면 이 관점의 차이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 역량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요. 얘기할 때 이거는 보통 기본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행동 역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직무교육을 얘기할 때 대부분 경영진들은 또는 현업부서에서는 이런 걸 원합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것과 경험에 대한 것, 습득을 위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보통 직무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직무 전문 역량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경영진이 우리 HR 담당자한테 기대하는 직무교육과정 개발은 뭘까요? 대부분은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일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물론 이제 외부에 있는 직무 전문 역량 교육과정을 참가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회사 내부에 있는 특정한 직무에 대한 것, 특정한 기술에 대한 것, 특정한 공정에 대한 것 등등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도 내부에 있는 직무의 베테랑들에 대한 노하우를 사내 교육을 통해서 실무 경험 부족하거나 지금 주니어들한테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교육이 전달이 돼서 역량 개발을 좀 도모하게 원하죠. 그래서 대부분 회사에서 원하는 직무 교육은 사내 강사, 사내 직무의 전문가, 베테랑을 통해서 실무 경험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 역량 개발 이와 같은 교육을 의미를 하고 이를 통상적으로 직무 교육, 정확하게는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와 같은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회사의 모든 직무마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각 직무마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스코프 정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대전제 조건은 회사마다 속해 있는 직무, 경영관리 직군을 뺀 나머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특히 전문 역량 부분은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도매업이냐, 호텔업이냐, 물류업이냐, 또는 생산, 제조 또는 IT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달라지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정해졌다면 반드시 그 안에 궁극적으로 고객의 밸류가 제공되어지는 과정상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나는 밸류 체인이 있을 겁니다. 밸류 체인이 다른 점이 바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이고요. 그 밸류 체인의 각각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직군, 더 작게 얘기하면은 특정한 직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각각의 직무를 어떻게 세분화하느냐, 어디까지 그룹핑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무교육과정 개발 도출 워크숍을 펴놨는데요. 저는 공개 교육을 통하든 출강을 하든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사의 직무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을 또는 직무교육 체계를 수립을 할 때 접근했던 방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지금 공개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것을 공개교육 또는 기업 출강 또는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은 10여 년이 됐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수행했던 고객사나 출강했던 기업 보면은 제조, 공공, 일반 기업,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등등 다양합니다. 어쨌거나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교육 과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단순하게 직무교육 과정을 개발한다기보다는 특정한 회사의 전략적인 인지 육성 체계 수립과 연계를 했을 때 직무교육 과정 부분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 즉 직무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필요점, 니드를 찾고 필요한 교육을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무에 대한 역량을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단독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적 인지육성 체계 수립 속에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스코프, 접근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전략적인 인재육성 체계 수립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와 같은 전략적 인재육성 체계 수립 워크숍을 할 때 직무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지, 직무교육과정 부분만 따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애시당초 육성체계 수립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회사의 정한 역량 모델에 근거를 해서 교육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되고, 그 같은 교육 내용도 보면은 행동에 관련되는 역량, 즉 리더십, 공통 역량, 직무 역량 중에서 직무 기본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역량 모델에 근거한 교육의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 중에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에 대한 니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도출하고 그리고 필요한 교육 과정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강사를 통해서 교육 내용이 나오고 교육 자료가 만들어지고 사내 강사를 통해 양성을 통해서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려면 사실 직무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별도로 직무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사 양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접근 방법 부분은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은 회사 내의 팀, 더 작게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팀 단위가, 팀이 특정한 직무를 하나 또는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데가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회사가 크면은 오히려 팀이 특정한 직무의 몇 개의 특정한 직무를 몇 개 이렇게 나눴을 때 그 몇 개에 해당하는 것을 수행하는 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직무를 단위 조직, 즉 팀급의 직무와 연결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직무에 필요한 전문 역량 교육을 어디까지, 어느 만큼을 개발하고 강의할 수 있을까? 강의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했던 방법은 모든 부서마다, 팀마다 직무 교육, 특히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은 두 개 과정을 만들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또는 기본 과정, 고급 과정, 어떤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두 개 정도 과정은 필요하다. 그럼 이와 같은 직무 교육 과정이 기획이 되고, 또 교육계획서 작성이 되고, 개발이 되고, 강사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직무 역량에 대한 변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게 바로 단위 회사의, 특정한 회사의 직무 교육 체계가 정립되어 있고 실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부서마다 두 개 정도의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와 같은 교육이 진행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경영진이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위한 교육 과정이 개설되고 운영된다고 볼 수가 있죠. 세부 내용을 보면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직무 교육 과정이 개발되려면 1차적으로는 직무 역량에 대한 것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한 8시간 정도의 워크숍 형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대상자는 각 직무별로 사내 직무 전문가 2명, 그러니까
3년 정도의 경험이, 3년 이상 경험이 된 그런 직무 전문가. 직급으로 치면은 뭐 과장이나 차장도 괜찮고요. 그 워크숍의 내용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직무 역량에 대해서는 행동 역량에 관련되는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이 필요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전문 역량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워크숍을 통해서 각 부서마다 주요 직무마다 기본 역량과 전문 역량이 도출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역량 같은 경우는 직무마다 직급별로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우리 회사의 특정한 부서의 직무에 관련돼서 필요한 전문 역량은 무엇인가 부분,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부분, 그 중에서도 크게 뭐 2개 교육과정으로 그 위계를 나눈다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가가 사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가하시는 교육 대상자, 참가자는 그 부서에 이와 같은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에 대해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와야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을 갖췄다면은 이 워크숍을 통해서 2가지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워크숍을 통해서 그 직무 전문 역량을 좀 더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관련되는 교육 자료들, 예를 들자면 도서, 사이트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의 이 워크숍을 한다면 결과물로는 그 특정한 부서, 그러니까 특정한 직무에 관련되는 행동에 관련된 기본 역량이 도출이 되고 그것의 교육과정의 우선순위가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전문 역량에 관련되는 2개 과정에 관련되는 지식과 기술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직무 전문 역량 개발을 위한 관련되는 교육 자료들, 가령 도서, 사이트, 뭐 참고자료 등등등 이런 것들이 도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온다고 해서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이 바로 진행될 수는 없겠죠. 직무 전문 역량에 관련되는 특히 2개 교육과정, 기본과정 또는 뭐 기초과정, 그리고 또 다른 심화과정 또는 뭐 고급과정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교육 기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직무 교육과정 교육기획서 도출해주는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상자, 앞서 그 진행됐던 워크숍에 참여했던 대상자를, 그리고 실제 강의할 그 대상자를 각 부서마다 2명 정도 참여를 시키고요. 진행 부분은 이렇습니다. 결국 부서마다 필요한 교육과정은 2개입니다. 직무 전문 역량 관련되는 기본과정 또는 뭐 기초과정, 다른 하나는 심화과정 또는 고급과정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모든 직무는 그 직무, 부서의 경험이 없고 관련된 지식이 부족을 한 경우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규 입사자 또는 사내 부서 전입자인데 관련되는 부서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경우죠. 엔트리입니다. 비기너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 부서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기초와 관련되는 지식과 기술 또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분량으로, 이틀 정도의 과정으로 기초 과정을 기획한다면 대부분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공개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HRD 실무 마스터 과정이 있는데요. HRD 실무자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과 그 애티튜드, 마인드 관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 1년의 사이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1년의 사이클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들을 알려줍니다. 18시간짜리 이틀 분량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이틀 정도를 그 기초과정으로 운영한다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직무별 또는 부서별 고급과정 또는 심화과정은 그 부서의 직무 경험이 3년 이상 된 사람, 누계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부서에 있다가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왔는데 누계 경험이, 누적 경험이 뭐 3년 이상 됐다. 동일한 부서에 계속 3년 이상 지속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있습니다. 모든 직무와 부서에는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난이도, 그다음에 요구되어지는 수준이 하이 클래스 되는 여기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또 필요한 거고요. 따라서 최소 3년 이상 누적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 직무, 부서에 관련되는 특정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바로 심화과정 또는 고급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적어도 이틀 정도 분량으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운영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직무교육과정 교육계획서 도출 워크숍은 기본과정과 고급과정에 관련되는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교육 참가자가 소속된 부서, 직무에 대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이 두 가지 교육과정에 대한 각각의 교육계획서, 이틀 분량의 각각이 이틀 16시간 분량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 워크숍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회사의 모든 부서에 비기너를 위한, 신규 입소자를 위한, 직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기초과정이 이틀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이틀 동안의 이틀 분량의 교육과정이 있다. 그리고 3년 이상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고급과정 교육이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것이 기획되어지고 개발되고 강사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면 대부분 소속된 회사에, 여러분이 속한 회사에 창립 후 처음 있는 일일 거고요. 이와 같은 교육과정이 여러분 회사 단위 잘 구축되어 있다면 동업계 내에 극히 드문 사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쉽지는 않죠. 만약에 이게 쉬웠다면 벌써 이미 선후배들이, 이미 앞선 경험자들이 다 했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사에 처음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되고요. 또 업계에 여러분이 큰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분 직무에 대한 업적 성과를 돋보이는 성과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직무 전문 역량 관련되는 교육 계획서를 도출하는 워크숍,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 두 가지가 교육 계획서 나오고 이것에 따라서 강사가 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나오면, 이 교육계획서가 나와야 그 교육계획서에 있는 강의 과목들을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양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강사가 양성이 되면은 결국 이 교육계획서에 해당하는 강의 과목에 대한 강의 과목별에 대한 또 강의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교육자료가 개발이 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강사로서의 그 스킬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강의에 필요한 교육자료도 나오고 이걸 활용해서 실질적인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기간으로 보면은 뭐 스테이를 치면은 통상적으로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고요. 이 또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각 부서별로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 과정이 실질적인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2개월, 뭐 여유 있게는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이 나왔다고 해서 직무 교육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궁극적으로는 직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기초 과정과 고급 과정이 대상자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직무 역량에 대한 것이 정해지고 그리고 직무별로 기초과정, 고급과정에 대한 교육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지고 그것을 강의할 수 있는 과목들에 대한 강사가 양성이 되어지고 그 강사 통해서 교육자료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샘플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실제 제가 그 컨설팅 했던 모 회사의 그 케이스입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인데요. 잠시만요. 보기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이 자료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제가 그 2017년에 실시했던 거고요. 제가 아까 그 직무에 관련되는 기본 역량을 도출을 하고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당연히 직무 기본 역량에 대한 것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때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참고 자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역량 모델인데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부분, 행동에 대한 역량 부분은 제 나름대로 역량 모델링에 대한 모델이 있어서 이 같은 모델을 갖고서 통상적으로 교육과정의 우선순위를 그 도출할 때는 중요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중요도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 얼마나 쉽거나 또는 어렵냐, 결국 수행 능력에 대한 두 가지 잣대 갖고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한다면 회사마다 양식의 폼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성되어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교육계획서 양식을 이용을 하고요. 교육계획서니까 당연히 그 교육 내용의 복수에 교육 과목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교육계획서 양식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에 대한 그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요. 관련되는 교육 정보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습득하게 되는 거고요. 필요한 교육에 대한 정보, 관련된 자료들, 이런 것들도 같이 도출하게 되겠죠. 작성 예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계획서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가 아니라 고객사의 부서별로 그 사내 직무 전문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계획서가 작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워크숍을 통해서 기본 과정과 기초 과정이죠. 네. 기초 과정. 뭐 심화 과정. 뭐 심화 과정에 대한 뭐 교권 편성표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직무 교육과정 개발 도출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직무 교육 과정에 대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각 부서마다 직무마다 직무별로 해서 교육 과정이 기획되고 개발되고 강사가 양성되어서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원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스코프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회사 모든 회사들이 직업훈련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바로 이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상 그 해보니 배워서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곧 성과 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기본적으로 회사를 뽑을 때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말기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은 가진 사람을 뽑는 거고 실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는 사실은 회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회사 내부가 아니라 회사 외부에서 배우려고 했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야죠. 특히 최근처럼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또는 공공이든 뭐 비영리든 이미 우리는 그 해당의 그 업종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탑클났습니다. 이미 회사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과 기술이 어디서 더 이상 배울 수 있기보다는 회사에서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것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급격히 크게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내 강사를 통한 직무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대한 니드가 커진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직무 교육의 또 하나의 그 기본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자체적인 직무 사내 전문가를 통해서 직무 교육과정, 특히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크게 보면 이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또는 뭐 기본과정과 고급과정 이렇게 두 개의 레벨, 서로 다른 레벨의 교육과정이 이틀 분량으로 적어도 개설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사내 직무 전문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실은 강의가 가능한 겁니다. 한 명이라고 해서 이틀짜리 교육을 못 한다고요? 물론 회사마다 여건은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인원이 적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개설 못하는 이와 같은 병폐는 없어져야 됩니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또는 심지어 한 명이든 정말 그 직무 역량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면 사내 직무 전문가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그 대상자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 양성이 필요한 거고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요. 사내 강사를 활용한다면은 이틀 동안 분량해봤자 평균적으로 시간당 3만 원이나 친다면은 한 50만 원 돈밖에 안 될 겁니다. 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뭐 비용과 투자되는 비용과 돈 때문에 직무 교육에 대한 직무 전문 역량에 대한 교육 니드가 있었는데 돈 때문에 또는 뭐 효과성 때문에 못했다면은 그런 그 악순환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내 직무 전문가를 통한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이 필요하고 그 최소한 두 가지 이틀 분량의 제가 지금 이틀 분량의 그 직무 역량에 대한 교육을 이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찌 보면 좀 맥스 개념 1차적으로 뭐 4시간이든 8시간이든 할 수 있는 것도 하자는 거죠. 하지만 한 12시간 아니 이틀 정도 분량 16시간 정도 분량이면은 특정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뭐 넘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분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점을 두는 것은 경영관리 측근보다는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밸류 체인에 해당이 되는 그 직무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꼭 좀 개설이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여러분에게 직무교육과정 개발 도트 워크숍을 여러분에 소개한 겁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포커스입니다. 돈이 없어서 인원수가 없어서 교육하기가 어렵다. 되게 중소기업이겠죠. 그럼 역으로 인원이 충분하고 여건이 충분할 때까지 교육을 안 한다면 그게 몇 년이나 걸릴까요? 그럼 그럴 때까지 중소기업의 모든 그 구성원들은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그 구성원들은 교육비가 없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을 제가 기획하고 실제 운영을 했고요. 또 컨설팅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던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돈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서 직무 교육은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그 악순환이 더 이상 그 반복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틀 동안의 그 직무교육과정 개발 도출 워크샵 결국 이어서 이틀이든 하루짜리 뭐 떨어져서 두 번을 하든 이와 같은 이틀 정도 16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한다면 고객사 여러분 회사의 직무교육과정 개발을 필요한 그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진다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에 붙여지면 좋은 거죠.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책이 있을 겁니다.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관련되는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실강을 하고 있고 또 공개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틀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이 안에 제가 실질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이틀 분량의 직무교육 사내 강사 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자료고요. 노하우가 담겨진 책입니다. 이와 같은 도출을 먹고 교육과정 개발이 됐다. 그 다음에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 책이 좀 참고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직무교육과정 개발 도출 워크숍 모두 마치고요. 좀 거칠지만은 뭐 따로 편집은 제가 좀 안 합니다.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녹화해서 여러분이 공유하는 건데요. 제 블로그 뭐 다 아실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 HR 리스트 요거만 치시면 제 블로그 뜨는데요. 이와 같은 그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하시면 관련되는 그 자료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소개드린 동영상과 그 다음에 블로그에서 관련되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그래도 여러분 회사의 직무교육 과정 개발 그리고 실질적인 직무교육 강사 양성에 대한 그 팁을 여러분이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동영상은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 감사하고요. 혹시 구독을 안 하셨거나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이 있으면은 꼭즉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널리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